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6의 첫 남편과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시동생도 있었는데 그 당시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죠. 동서와는 그럭저럭 지냈어요.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긴 했지만 큰 갈등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갑작스런 일이었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시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동서는 장례식 날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금방 가더라고요. 시동생도 형을 잃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가족인데 좀 서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생과 동서가 이혼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큰둥했던 거였어요. 시동생도 형을 잃은 슬픔에 아내까지 떠나간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나중에 자세한 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동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동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형 장례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걔가 얼마나 뻔뻔했는지 몰라. 장례식 전날에도 늦게 들어오더니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어떤 남자한테 지금 장례식이라 못 만난다고 하더라.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죽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 시동생은 처음엔 의심만 했대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 49제 때였어요. 시동생이 동서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내용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죽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동생이 따졌을 때 동서는 뻔뻔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가족이 죽어서 힘들다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시어머니는 그때 정말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지만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시동생이 워낙 착한 성격이라 더 속상하셨던 거죠. 우리 막내는 어려서부터 형을 많이 따랐거든. 형이 죽고 나서 얼마나 자책하고 힘들어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바람까지 피우니까 정말 무너지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시동생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형을 잃은 슬픔도 큰데 아내의 배신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버텨내기 어려웠죠.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서 서로 위로하며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그렇게 4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였는데 일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친구로 시작했어요. 사별한 상황이니까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재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였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거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눈치채고 계시더라고요. 얘야, 새로 만나는 사람 있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당연히 새 출발해야지.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말이에요. 지금 남편은 초혼이었는데 제가 사별했고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먼저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고 고마워하셨고 죽은 아들과 많이 닮았다며 좋아하셨어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이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일은 그만뒀죠. 임신 준비도 하고 있었거든요. 식당 일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때였죠. 시어머니가 시동생과 함께 오셨어요. 가끔 들르시곤 했거든요.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메뉴를 추천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일하는 모습을 대견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보기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동생에게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전 동서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남편 장례식 이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어색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식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동서가 오다니.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동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와 함께 왔다는 거였어요. 새로 사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나 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며 묻는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선 주문을 받으러 테이블에 갔는데 동서가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형님, 시숙 죽더니 살기 힘든가 봐요? 서빙이나 하시고. 오랜만에 봤는데 술 좀 따라봐요. 그럼 제가 팁이라도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시숙이 죽어서 거지가 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팁을 준다며 술을 따라달라고 하다니. 함께 온 남자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동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제가 조용히 말했는데 동서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시숙 죽고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는 거.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저희 테이블로 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죠? 너는 여전히 그 입이 문제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동서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시동생도 따라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넌 정말 여전하구나. 시동생이 동서와 함께 온 남자를 보면서 싱긋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전 이 여자 전 남편입니다. 혹시 그때 나 몰래 만났던 그 불륜남은 아니시죠?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함께 온 남자는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동서를 쳐다봤어요. 뭔 헛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동서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함께 온 남자가 동서에게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바람 펴서 이혼한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남자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동서는 뭐 하는 짓이냐며 시동생에게 손을 들려고 하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보다 빨랐어요.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그대로 동서 얼굴에 부어버리신 거예요. 감히 어딜 손을 대려고. 서방 버리고 바람핀 주제에 뭐가 당당해서.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뒤에서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어요. 소란을 듣고 주방에서 나온 거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응, 괜찮아. 동서는 물에 젖은 채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인사하시더니 시동생과 함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어요. 사실 그 순간이 좀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동서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무시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동생과 이혼할 때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남편 장례식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잖아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미안하다. 괜히 폐만 끼쳤네. 아니에요, 어머님. 아까 동서 표정 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시동생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수님, 그런 여자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참 사람은 변하질 않네요. 시동생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안 좋지? 전혀. 오히려 어머니와 시동생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다시 식당에 오셨어요. 이번엔 혼자 오셨더라고요. 얘야, 그날 일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잃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다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그리고 지금 남편도 너를 정말 잘 대해주더라.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후로도 가끔 전 동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동생이 말하길 동서는 그날 이후로 새로 사귀던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결과죠. 누가 바람핀 여자를 좋게 볼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좋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 동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는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당 일도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남편과 함께 일하는 시간도 소중했고요. 몇 달 후에 임신 소식도 들렸어요.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 동서와의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전 남편에 대한 사랑도 소중하고 지금 남편과의 사랑도 소중해요. 둘 다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늘에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동생도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대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빨리 재혼해서 손자 손녀를 많이 안겨주길 바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완전해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끈끈해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동서처럼 남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요. 남편도 항상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시어머니도 자주 와서 도와주세요. 때로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동서와 그날의 일은 이제 그냥 지나간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그런 일로 제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든든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가족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삼촌도, 아빠도 모두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돼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